자, 오늘은 모처럼 이슈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저와의 첫 인터뷰에서 본인을 듣보잡이라고 칭하시면서 모든 거를 내려놓으셨는데 불과 1년 만에 당권을 장악하며 진보 정치에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계신 오늘은 강순아 신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거 뭐 네. 선거 끝나고 또 처음으로 뵙는데 예.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저 위원장님하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 현장에서 요보록소보록 네. 얼굴을 자주 보고 맞습니다. 인사는 합니다만 이렇게 또 네. 오랜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너무 좀 네. 좋아지셨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가요? 네, 선거 끝나니까 좀 많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뭐 좋아졌습니다. 총선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약간 공중부양 상태였습니다. 공중부양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네. 매일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짜진 이 상태의 일정을 이제 막 하다가 네, 네. 이렇게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 된. 갑자기 네.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 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네, 그것도 그렇죠. 약간 중단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일을 또 알아보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약간 일상을 찾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계형 정치인. 그렇죠. 생계형 네. 정치인. 우리 저 강순아 위원장님 그렇게 네, 지내셨군요. 네. 그래서 다시 일을 이제 구하고 이제 시작하기 되니까 좀 이제 약간 패턴을 좀 찾은 거죠. 그래서 다시 안착을 시작하고 네. 그리고 뭐 당직 선거가 또 있으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치하시던 분이니까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좀 일을 찾으면서 고용주 분들이 네. 이렇게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뽑습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분? 이거 좀 네.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엔 네. 그 정치했다는 걸 이제 얘기하지 않고 숨겨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장치야. 이 일을 하다 보면 네. 정말 봤었는데라고 이제 알아보시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쭉 합니다. 그냥. 네. 뭐 굳이 일부러 네. 드러내시지는 않는데 네. 예. 알아보면 또 네. 숨기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참 네. 생활 정치인의 또 비애네요 이게 또. 그렇습니다. 네,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포지티브하셔 우리 위원장님 마인드가. 예. 아무튼 이렇게 총선 이후에 생계를 다시 재개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이제 네. 생활 정치를 하시느라 이렇게 분주한 네. 나날을 보내신 것 네. 같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정의당 제주도당 7기 지도부죠? 네, 맞습니다. 7기입니까? 8기입니까? 7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당은 8기인데요. 네. 저희가 그 중앙당보다 한 기수가 늦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아무튼 7기 지도부 취임 네네.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렇게 네. 다시 정치의 전면에 우리 위원장님이 딱 등장을 네. 하셨다. 맞습니다. 예. 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실은 제가 이제 정의당에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여성 위원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느덧 도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너무 당권 장악이 빠른 거 아닙니까? 실은 이제 제가 도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리에 저를 이제 갖다 놔본 적은 이제 없었던 게 실은 사실이었는데. 내가 도당 위원장? 네. 그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의 고민은 정말 책임져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뭔가 네. 당을. 그리고 좀 더 이제 젊은 어떤 이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진보 정당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또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만 바뀐 게 아니라 사무처장도 바뀌었습니다. 싹 다. 네. 그래서 정말 세대 교체를 저는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상황이 이제 막 이렇게 녹록진 않은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희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요번 그 당직 선거 하면서는 많이 뭐 어려운 어떤 자리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간 이제 그 당원들에게 전화를 드렸던 과정 중에 제일 호응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호응이 좋았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셔라. 뭐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열심히 하셔라 하기도 하고,
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모실 겁니다라고 했을 때 네 갈게요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당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혹시 이게 뭐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됐고 내가 도당위원장 할 거니까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 이제 경선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전화를 돌리고 기분 좋게 받으셨겠죠.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 총선에 같이 이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뭐 어쩌겠냐 뭐 이러시기도 했고. 예. 이거는 당선이 아니라 거의 당선을 당하셨네요. 그래도 같이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도 정말 응원 받아서 너무 힘이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영광의 자리 또는 부담의 자리 몇 대 몇 정도로? 그렇게 보면 그래도 한 6대 4는 되지 않을까? 영광이 그래도 좀 더 많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도민들께 앞으로 정의당 제주도당의 5가지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어쨌든 이제 이 제2공항 문제를 들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뭐 고시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공이 제주도로 넘어 있는 상태라서 더 제주도에서의 어떤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저는 반영해야 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실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뭐 도민들은 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끄실 건지에 대한 이제 주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2공항이 100회 무익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어떤 문제를 떠나서라도 제주가 이제 뭐 군사화되는 그 길목의 어떤 바로미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2공항 자체가. 그래서 이 제2공항만큼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것에 정말 이제 또 다른 이제 강정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생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실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돌봄노동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돌봄 노동자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요양보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실은 제주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가 이 돌봄의 문제가 정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이 돌봄에 대한 노동자들을 제주에서만큼은 이제 처우 개선을 더 이렇게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좀 이렇게 갖게 하는 그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노동자성으로서의 어떤 뭐 단결권 뭐 교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실제. 근데 그게 주라기보다는 이렇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하나와 실제적인 지위 보장을 위한 실은 그 조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지위 보장을 위한 위원회를 개설하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3년에 한 번씩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실제 도에서 이것을 컨트롤 타워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뭐 총선에도 정말 너무 이제 절실하게 전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그렇죠.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농민 뭐 할 것 없이 그냥 일반 도민들도 날씨가 왜 이러냐. 그것에 가장 큰 이제 체감이 아마 이번 추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덥니? 덥기도 덥고 과일도 비싸고 왜 이렇게 채소도 덥니? 비싸고. 이게 실은 너무 당면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구호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정말 원내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더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해내겠지만 전 원외에서도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그것으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이제 부분에서 버스 안전 공영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선거의 문제를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 뒤에 실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26년 지방선거를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거 체제로 조속히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후보 발굴이 어쨌든 최우선 되어야 맞습니다. 하고, 예. 근데 조금 고민인 것은 지금 그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부활되는 이 부분이 약간 맞습니다. 조금 예. 불투명해지는 좀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실은 좀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에 왜냐하면 따라서 우리 정의당 도당의 전략이 달라질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소수 정당이라기보다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영향도 있지만 실제 더 많은 이제 도민들이 자기의 그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한 구조라고 치면 그게 반드시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리고 기초 의회가 열렸을 때는 좀 판이 정말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이제 있었었는데 예, 실은 좀 고민이긴 합니다. 지금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에서 후보군을 정말 발굴을 하고, 그리고 원내 진출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당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 이른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그런 활동들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이제 뭐 노동자, 뭐 농민, 그리고 장애인, 여성, 뭐 청년 이분들과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것을 조금 놓쳤던 것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더 듣고자 하는 이제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연대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붙어 있었던 제2중대라는 딱지를 정말 이번에 확실히 떼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중대의 딱지는 벗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대한민국 정치의 또 한계이기도 근데 하고. 이게 양당 구도에서 맞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좀 고민이 들었던 것은 정의당이 어떤 정체성이 확고했다라고 하면 그럼 무슨 이중대, 이런 이중대 이렇게 뭐 국힘의 이중대건 뭐 민주당의 이중대건 그래 이중대라고 불러라. 아프다. 이중대라고 불러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정체성을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생각난 김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진보 정치를 하시는 분들 흔히 보통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정강 정책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그러는데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뭐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 저기는 뭐가 다른 거지? 요 진짜 일반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이거 딱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서의 뭐 물론 제가 무식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근데 실제 많이 구분을 못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이번 총선 때 같이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실은 녹색 정의당이 시작했던 계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당까지를 이제 같이 하지 못했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결이 이제 다르기도 하죠. 뭐 녹색의 어떤 부분을 이제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당은 이제 원내의 어떤 활동을 더 중심적으로 놓고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거는 어떤 결이 다른 어떤 뭐 녹색당은 어떤 것, 뭐 정의당은 어떤 것, 진보당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진보 정당의 어떤 이제 그간의 어떤 역사 안에서 진행됐던 이제 각자 이제 어떤 자리에서 역할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굳이 이해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성향이나 어떤 결은 비슷한 게 있어도 나름대로 정당의 어떤 창당과 발전 과정이 있어가지고 시차가 있고 이걸 이제 뭐 주도하신 분들이나 어떤 뭐 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서로 구분이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엄연하게 그걸 구분을 이제 만약에 특징을 이제 구분을 하자면 그 시민들과의 어떤 운동을 더 중심에 해야 된다. 아니면 원내의 어떤 법 제정을 먼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국회 어떤 진출보다는 정말 더 다른 이제 영역에서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게 어느 당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어렵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가치는 비슷한데 뭔가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차이가 네네. 있는. 네. 네.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김옥임 위원장님께서 네. 진짜 정말 빅마마처럼, 빅마마처럼 그동안 이제 도당을 정말 네. 진짜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하드캐리 하시고 그랬는데 네. 요번에 새로운 지도부 출범은 나름대로 어떤 내부 세대 교체로 봐야 되는 건지, 예, 뭐 요렇게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고 본다면 어떤 기존의 우리 도당 당원들께서 바라는 네. 어떤 도당 체제가 좀 새롭게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기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 교체가 있지 않았는가 싶긴 한데 네. 요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한 말씀 이제 해주신다면. 기존의 어떤 체계의 문제가 이렇게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네, 예.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한 것에 초점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 안에서 쭉 이제 같이 해왔던 구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 강순환 위원장님은 성골이죠, 성골.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연장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네, 굳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정말 젊은 세대가 다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네.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뭐 지도부 이렇게 우리 이제 지도부 선배분들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전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같이 정의당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김옥임 위원장님한테는 꼭 그런 얘기를 드렸죠. 중앙에서 이제 활동을 지금 농업인 먹거리 위원장으로 이제 하시게 되긴 하는데 도당 운영이 꼭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역시 하시지만 지역에서도 그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과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새로운 세대의 어떤 출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세대의 바톤이 이렇게 전달이 된 건데. 이 세대 바톤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전달이 됐다라는 거를 언제쯤 혹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곧 뭐 확인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정당의 지도부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5가지 약속 중에 차기에는 꼭 원내 들어가겠다. 사실 선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슴 설레이는 이런 테스트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선거 체제 전환을 내거셨는데 이거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사실 아까 이제 어느 정도의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 뭐 물론 이제 이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어떤 구상을 지금 빅픽처를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실은 고민은 정말 의원 한 명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맞습니다. 정당에서 너무 큽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너무 절절하게 이제 느끼고 있는 바인 건 거고요. 그래서 뭐 원내 진출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한 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근데 제가 조금 고민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진보 정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정의당이 어떤 당면한 문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근데 저는 뭐 진보당이 지금 이제 양영수 이렇게 도의원 계시죠? 의원이 이제 가 계시지만 다음 차기에는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진보당이 어떤 이번 총선의 과정에서의 좀 약간의 좀 우려 내지 좀 고민은 양당 구조를 더 강화하는 어떤 형태로 전 간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과 야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보 정당들이 함께 어떤 걸 도모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판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과정에서는 더 이것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진보 정당들이 연대여담하고 뭐 단일화의 어떤 부분까지도 더 정말 열어놓고 판을 정말 우리가 짜보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차이를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더 같이 하는 판으로 이번 선거를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진짜 당면에서 뭐 1년 전 뭐 아니면 뭐 6개월 전에 뭐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2공항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이렇게 같이 이 현안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좀 이끌어 보고 싶은 뭐 제가 뭐 그렇게 이끕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판을 좀 이제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판을 좀 조기에 띄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저의 어떤 고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제안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군 역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그런 부분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지만 둘 다를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서라도 저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큰 복잡하죠. 연대를 큰 연대를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기랑 연대하면 뭔가 선거에 플러스가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또 내부를 또 그렇게 확장할 필요가 또 있는 거네요. 제가 예전에 총선을 앞두고 제가 위원장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 김호김 위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유 우리 저 이번에 제주시 의뢰 출마할 저 강순아 거기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그때 표현이 뭐였죠? 지역위원장. 열심히 햄수다. 가히 막 플로깅도 댕기고 해, 뭐도 하고 해. 아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진보 정당은 좀 약간 사람을 좀 약간 그렇게 좀 키워야 되는 약간의 숙명 같은 게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위원장님이 그 몫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키워야 될 선수들. 그래서 많이 어깨가 무겁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 표현에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이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어떤 노력 없이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연령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그간에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 다 나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그것이 나이 불문하고 역할의 어떤 것을 불문하고 저는 후보로 이렇게 뛸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이제 결집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마이크의 수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다 만나야죠 이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나씩 작업이 들어갑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어떤 그렇습니까? 후보군들을 발굴을 하실지.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뭐 지난 선거 얘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재밌는 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뭐 우리 정의당 제주도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 본선 후보 세 분이서 다 도당위원장이 되셔가지고 매우 뜨거운 지역입니다. 제주시. 그러니까 제주시 우리 참 되게 이게 뭔가 아무튼 이게 기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제주시 의뢰는 그 현수막이 정말 끊길 데가 없어요. 저희가 좀 재정이 좀 요새 좀 부족해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이제 그러고 있긴 합니다. 막 너무 자극이 되는 거죠. 막 우리 빨리 달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그 지난 총선에서 보니까 이제 유효 투표에서 한 3.4% 이렇게 이제 득표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래도 진보정당의 그 당시 상황치고는 의미 있고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득표가 아니었나 싶은데 당시에서의 어떤 이 후보로서의 경험 앞으로 위원장으로 수행을 하시거나 직무를 수행하시거나 차기 선거를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매우 큰 도움이 전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첫 출마였죠 저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어떤 생리 뭐 이것을 정말 전 맛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완주하길 잘했다. 끝까지.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선거의 어떤 체계나 시스템의 어떤 이해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어떤 이 공약과 정책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선거 때뿐인 건 거예요. 정치의 메커니즘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실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그 심판 이게 그렇죠. 그냥 뒤덮은 예. 선거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안 돼. 이렇게 먹히지가 않는 건 거예요. 예. 근데 실은 그게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맞습니다. 문제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는 이런 판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정말 생생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후보는 너무 쉽게 당선이 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으로 만났던 유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환경지회 우리 그 청소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시고 그 이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네네네. 그리고 뭐 교육공무직 우리 그 노동자분들 그리고 농민분들 정말 농민분들이 절절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의 문제 역시도 기후위기의 문제. 네. 이게 정말 내 얘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였고 그리고 학부모분들을 만나면 아니 왜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바꾸냐 우리 아이들이 책을 봐야지 지금 이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활 정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상상력이 좀 풍부해졌던 것 같아요.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현실에 있다는 그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처음 이제 출마한다고 이제 이야기 드렸을 때는 아니 그 선거를 왜 나가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전 당원들 이렇게 분들도 우리 당원 분 이렇게 식구들도 가족들도 이번 선거를 같이 이제 을에서 이렇게 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함께 힘있게 이제 존재할 수 있었던 내부적인 어떤 동력부터 시작해서 너무 귀한 기회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도 또 이 선거를 한번 치른 게 또 이렇게 굉장히 세상을 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이 시견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네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듣보잡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아니 후보가 그 듣보잡이란 얘기를 하고 다녀도 되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지만 듣보잡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듣보잡은 끝났다. 네. 아이고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은 정치라는 게 포르투나 힘도 있어야 되고 비르투 해가지고 좀 운도 있어야 되는데 참 일단은 포르투나를 만들어야 비르투라는 게 이제 따라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힘을 먼저 키워야 된다. 당원도 모집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뭐 여러 좋은 인재도 발굴하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 지금 정의당 제주도당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아까 5가지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정권 퇴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선들이 좀 너무 퍼지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당의 힘이 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도 저번에 기자회견을 내기셨는데 이거는 요번에 진보당에서도 기자회견 열고 자기네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싸움 붙이는 거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뭐 좀 진보당이 더 목소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자 다 어떤 이제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저는 원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 그 최종의 그 목표는 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퇴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아무리 뭐 이렇게 이 길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이 윤석열 퇴진 이렇게 이 정권의 심판과 퇴진만큼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각자의 방법들로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에는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판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각자 역할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는 이제 그 김건희 검찰 요번에 그 불기소 됐잖아요. 처분. 그래서 그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각자만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뭐 너희가 더 주도권을 잡냐 우리가 잡냐 이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제가 나빴군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정말 이제 하고 더 큰 판에서 좀 만나야 된다. 저는 그
이렇게 뭐 전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대책이라고 해야 될지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도 그렇게 저는 만들어졌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제가 당직 선거 나가면서 공약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윤석열 아웃 시민 행동이 나를 내가 이제 만들겠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정당 연설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뭐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어떤 주제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매번 기획을 해서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 시민들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판을 이제 열려고 하거든요. 아하, 역시 네. 우리 저 강순아 위원장님은 싸움을 해본 대목군. 서서히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건가요? 네. 아니, 이거 농담이었습니다. 대목군이라는 거 혹시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결론으로 갈지 어떻게 빌드업이 돼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아까 도당위원장님하고 공교롭게도 그 기운을 받은 제주시 같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원외라는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선도 진출하셔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관계 설정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지금 더 이상 이중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영역은 이제 제가 뭐 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건 이제 중앙당이 어떤 영역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제주에서는 아마 현안에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공항의 문제 아니면 뭐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라고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공항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전 할 말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전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의 의원 세 분이 다 입장들이 달랐거든요. 다 다릅니다. 제발 통일해 주셔라.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라고 하는 요구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예 여지가 없을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후위기의 문제가 기후변화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걸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도당위원장의 어떤 이제 입장으로 정말 농민들의 지금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막 물 건너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제발 제주의 도민들이 자신들의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고 계시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셔라. 이번에 오셨는데도 어쨌든 그 얘기가 이제 빠졌던 건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도지사가 건의까지 했는데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잘 됐죠. 다 도당위원장이 셋이 이제 일정에 있으니. 강순아 위원장님, 저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김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욱 위원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이제 총선 때 같은 이제 후보로서 이제 제주시 을지역에서 같이 정말 전 뜻깊은 어떤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공식적인 어떤 당의 어떤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전 제주의 제2공항 문제만큼 정말 시급한 현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도당위원장의 어떤 역할을 맡으신 만큼 당론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제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도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이 공은 지금 제주도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오영훈 도지사님을 이렇게 뛰어넘더라도 당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숙고를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욱 우리 도당 위원장님께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막 수포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도정에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실제 도민들이 정말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돼야 되고 지금 제왕적 도지사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당론으로 갖고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애써주십사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진지 모드로 되고 괜찮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꼭 두 분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새 출발을 하는 그 어떤 기대만큼이나 또 많은 또 앞으로의 또 헤쳐나가야 될 그 난관들. 뭐 물론 김호김 위원장님도 참 뛰어난 역할이셨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강순남 위원장님도 또 그에 못지않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도당 뭐 운영에 대한 포부 그리고 이제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제 고재일 기자님은 그 총선 때 뵙고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뵙는 거라서 그렇죠.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뵙죠. 이번 총선 때 어쨌든 정말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 응원 보내주신 거 정말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었고 실은 도당 위원장을 제가 맡는다라고 했을 때 또 이번 선거를 나갈 때 어떤 우려처럼 아이고 이제 어떤 그 자리를 하고자 하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도 하시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이제 이번 총선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꼭 정말 해내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리더십으로 저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호김 위원장님이 여걸이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대단한 이제 리더십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도 않기도 했지만 저는 저의 이제 어떤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꼭 응원해 주시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건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정의당 제주도당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정의당은 지역에서 뭔가 해봄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맞습니다. 도민들이 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 닿을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가치와 효용을 다시 우리 도민들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아무튼 우리 강순남 위원장님의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종종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시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도당 위원장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활동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